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아, 들려요? 지금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새해에는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봐도 되지만 직접 질문하고 하는 거는 좀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티쿤식 해외 직판은 티쿤이 직접 성공을 했고 또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자들도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가 진짜 완전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사옥까지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보고 하라 그러면 나쁘지만 충분히 해봤어요. 충분히 해봤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지켜보고 또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해보지도 않고 말소리가 안 들리나요? 다른 분들도 안 들리세요? 티쿤 분들 대답 좀 잘 해주실래요? 들립니다. 잘 들리는데요. 그럼 뭔가 조정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잠깐만. 영상이 끊겨요? 골치 아프네, 그죠? 예, 일단 진행하면서 계속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신용 불량 상태에서 해외 직판을 해서 4억까지 샀단 말이죠. 이게 서초구에 티쿤이 산 4억입니다. 제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해외 직판에서 4억까지 샀다니까 어떤 분이 약 올리냐,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말씀 하시던데 제가 자랑질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직판이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돈 벌기 쉬우니까 그럼 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 경험을 나눠드려서 여러분께서 같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셔요. 그 채팅창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마이크 열고 나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티쿤 판매자들이 거둔 성과예요. 티쿤 판매자들이 거둔 성과인데 매출 10억 원 이상 되는 점이 7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점이 14개가 되었고요. 3억 원에서 5억 원 매출 올린 점이 5개입니다. 총 7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성과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도 금액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거 엄청난 매출이에요. 30억 원 이상 점이 2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 점이 2개고 10억 원에서 30억 원 점이 3개고 5억 원에서 10억 원 점이 14개고 3억 원에서 5억 원 점이 5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계속 성장했잖아요. 작년에는 10억 원 이상 점이 6개 했는데 올해는 7개고 5억 원 이상을 합쳤을 때 17개였던 것이 21개가 되고 3억 원 이상 점이 21개였던 게 26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외 직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 직판하면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에 좀 실패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죠. 티쿤 매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로 일본 거만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티쿤 연 매출표였습니다. 계속 올라갔죠. 근데 2019년 3월에 코로나가 왔었나요? 10년에 왔었나요? 하여간 10년에 왔네요. 그죠? 근데 작년에는 타격을 진짜 받았어요. 이건 뭐 2022년 올해니까. 근데 코로나 전까지 진짜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해외 직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경쟁력은 있는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성장합니다. 물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제가 해외 직판하세요 하고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티쿤 이용점이 실제로는 60개에서 70개, 70개 중에서도 올해 작년에 시작한 1년 미만인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한국 전체 일본 직접 판매, 이거 뭐냐면은 역직구, 해외 쇼핑몰 입점, 자기 점을 가지고 파는 것 다 합치는 거예요. 일본 직접 판매 중에서 티쿤이 9.7%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3, 4분기 559억 원 중에서 티쿤이 54억 원이나 팔았어요.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티쿤 잘 모르셨잖아요. 사람들은 티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온라인으로 일본에 판매하는 금액 중에서 티쿤이 감당하는 게 거의 10%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영국에서 일본 바이마라는 데 들어가서 파는 건데 12월에 1억 4천만 원? 훨씬 더 될 텐데 12월에 표시가 안 나네. 이거구나. 2억 4천만 원 팔았네요. 2억 4천만 원. 그래서
해보면 이게 이제 영국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이트는 바이마라는 데 들어가서 팔아요. 그래서 만족이 765고 평가 보통이 30일이고 불만도 있죠. 뭐 불만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2억 4천만 원을 판 거죠. 지난달에. 그래서 해외에 판매하는 게 실제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작년에 판매한 업종 중에서 보이시죠? 명함이 34억 원어치 팔았고요. 명함이 대단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34억 원어치 팔았고, 스티커, 옵셋 스티커 32억 원어치, 실사출력물, 공기간판 23억 원어치, 주문 원단 20억 원어치, 실사출력물은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공기간판 18억 원어치, 영국발 일본향 명품 11억 원어치 이렇게 팔았어요. 컵도 6억 원어치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께서 느끼듯이 국내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해외로 나갈 때는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경쟁력이라는 게 한국보다 잘 사는 곳 혹은 한국보다 못 사는 곳 둘 중에 한 군데서는 반드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판매하면은 성공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어디서 보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카페24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쇼피파이 모르시는 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려면 쇼피파이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시잖아요. 근데 아마존 대항마하고 아마존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평가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카페24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예요. 카페24 한번 가볼게요. 카페24는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쇼핑몰들이 다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스타일란다 쳐볼게요. 이런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도 카페24라는
쇼핑몰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66걸즈 이런 것도 전부 다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기가 개발자를 두지 않고 카페24라는 쇼핑몰 빌더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카페24입니다. 쇼피파이도 똑같아요. 쇼피파이는 똑같은 건데 주로 영어권에서 캐나다 회사거든요. 캐나다 회사인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쇼피파이하고 카페24는 똑같아요. 물론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뭐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차이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쇼피파이하고 카페24는 쇼핑몰 빌더예요. 티쿠는 쇼피파이 카페24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티쿤도 쇼핑몰 빌더예요. 단 쇼피파이나 카페24는 각국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와 카페24는 각국 안에서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티쿠는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는 쇼피파이, 카페24와 똑같은데 국경을 넘어서 파는 쪽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하고 카페24를 이용해서는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티쿠는 이것만 특별히 발전시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쇼피파이를 이용하거나 카페24를 이용해서 각국 안에서 쇼핑몰을 만들어도 이거는 판매자가 해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뼈대만 줬으니까. 디자인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상품 등록도 자기가 하고 광고도 자기가 하고 판매자가 하는 거죠. 고객 응대도 판매자가 하는 겁니다. 쇼피파이든 그 카페24든 이건 다 똑같아요. 티쿤도 이거는 판매자가 해야 돼요. 해외에 팔지만. 근데 쇼피파이나 카페24는 이것도 다 판매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뭐 배송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판매자가 해야 되는데 티쿠는 해외 쇼핑몰이 해외에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이 영역은 해외 배송 이거는 여러분이 못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통관이라는 게 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면은 비싸요. 그래서 티쿠는 해외 배송, 그 나라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창고도 빌려주고 그 나라에서 법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이거는 판매자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쇼피파이와 카페24를 이용해서는 다른 나라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티쿠는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는 티쿤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쇼피파이에도 카페24에도 이렇게 써놨죠. 카페24에도 국외 언어 글로벌 쇼핑몰을 무료로 확장. 쇼피파이도 똑같아요.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역직구입니다. 역직구. 그러니까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소비자가 일로 와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스타일란다는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든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일본 몰로 가볼게요. 일본 몰로 가면은 회사가 아예 마포구 잔다리로예요. 반품도 한국어로 해야 돼요. 반품도 한국어로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고객 응대도 이렇게 써놨죠? 이거 보이세요? 자, 뭐라고 써져 있죠, 여기? 한국어만 대응할 수 있대요. 이게 쇼피파이와 카페24식 해외 판매 지원입니다. 한국어만 대응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잘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죠. 쇼피파이도 그래요. 그럼 티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티쿤은 이렇게 전 세계,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영국,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티쿤을 이용해서 칠레에 스티커를 파는 분이세요. 보세요. 칠레 스티커를 파는 분인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봅시다. 이건 스페인어예요. 저도 읽을 줄 몰라요. 보면 회사 소개, 이 전화번호 자체가 칠레 전화번호예요. 칠레 인터넷폰을 여기서 받는 거죠. 회사 소개 누르면 마티어스. 그러니까 이 주소 자체가 칠레예요. 칠레. 아예. 그리고 칠레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하고 아예 구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이트를 보면 도대체가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영국에서 중국에 열어놓은 명품점이에요. 명품은 안 된다. 명품은 영국에서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건데 그래도 티쿤 중국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티쿤 중국에서 서포트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해로 반품 받아주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중국 사람이 영국 명품을 사더라도 중국에서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말레이시아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6개 업체가 진출을 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 덴탈프로에 가면 이거 한국 업체예요. 한국 업체인데 덴트프로는
아, 이 로고를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한국 거라고 대놓고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은 이거는 직판이네요. 이건 직판을 해버려. 사람 몸에 직접 닿는 거니까 B2B2C가 아니라 B2C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뭐 이런 상품이다. 이런 상품의 경우는 이것도 B2C로 했나? 이렇게 됐죠. 프라자 몬트 키아라 쿠알라룸푸르. 이거는 말레이시아 전화번호. 이렇게 철저히 말레이시아 사람이 보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결제 수단이든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티쿤이 처음에 했었던 일본을 가볼게요.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컵 파는 집에 갔어요. 컵 파는 집에 갔는데 이 컵 파는 집의 주소가 완전히 일본 주소라는 거죠. 결제 수단도 일본 결제 수단이고 모든 서비스가 일본에 있는 온라인점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단 해외에 팔 때는 현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장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명품을 팔아도 티쿠는 고객 응대는 일본에서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파는 명품인데 이렇게 일본 안에서 서포트 한다는 거죠. 주식회사 티코니, 책임자는 쿠보타다. 주소는 본사가 오사카에 있고 동경에 지사가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반품은 상해로 직접 하세요. 이러면 벌써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이상한 연변 사투리로 전화 받아버리고 뭐 조금 어려운 단어 설명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질 팍팍 나는 거죠. 그래서 상해까지 반품을 하려 그러면 배송비가 더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반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했기 때문에 티쿤 이용점들이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실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철저히 일본 소비자들에게 일본 판매자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티콘 판매자들이 물건을 보낼 때 물건 보내는 포장 박스에는 이 송장이 붙어서 갑니다. 이 송장이 뭐냐면 일본 2위사인 사가와 송장이에요. 일본 2위 사가와 택배사 송장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의심한다기보다 마음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결제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티콘 판매자들이 일본에 물건을 팔면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제 수단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일본 결제 수단이에요. 이거는 편의점 결제예요. 일본은 편의점 결제도 2.2%가 씁니다. 이거는 후불 신용 결제입니다. 뭐냐면 법인들은 구매 금액이 크잖아요. 뭐 1억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이런 결제를 할 때 법인들은 신용 거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월말에 다 끊어줄 테니까 그동안은 외상으로 줘. 그럼 판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넣기 식으로 작은 거 갖고 부지런히 벌다가 법인 이상한 데 걸려서 1억 원, 2억 원 날려버리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후불 결제를 수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냥 후불 거래를 해. 대신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에 거래가 성립되면 3.2% 나한테 수수료를 줘.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 12.3%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권에서 많이 쓰는데 치킨 배달해주고 치킨 값도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와서 결제 받아 가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 대인 결제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CO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캐시 온 딜리버리. 배달한 사람한테 결제해 준다는 건데 이것도 8.7%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한테 야 이거 대인 결제 우린 안 해. 편의점 결제도 없어. 그다음에 프렉스 결제 안 해. 그러면 벌써 20%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철저히 이렇게 일본이면 일본에서 쓰는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하고 영국이라면 영국에서 쓰는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인도네시아라면 인도네시아에서 통용되는 모든 결제 수단을 다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티쿠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판매점이 있어요. 티쿤 판매자가 있고 티쿤 판매자는 일본에 있는 법인 이름으로 물건을 파는 거죠. 티쿤 일본 법인 이름으로, 칠레면 칠레 법인 이름으로, 멕시코면 멕시코 법인 이름으로. 멕시코에 스티커 파는 분 계세요. 멕시코 스티커. 이거 진짜 좋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멕시코에 스티커 파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멕시코 스티커 사이트는 멕시코 사람이 보면 멕시코에 있는 국내 스티커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고 멕시코에서 통용되는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은행 계좌 이체까지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멕시코 국내 택배사 송장 붙은 걸 받고 반품도 멕시코로 받아요. 그럼 뭐 의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티쿤 이렇게 10개 나라의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나가실 때는 철저히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씁니다. 포르투갈어. 전부 포르투갈어예요. 또 포르투갈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 문제 생기면 좀 읽을 줄 모르는데 이건 대표는 에듀아르도고 뭐 이 주소로 찾아가면 돼요. 이 주소로 찾아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오픈마켓 입점이든 독립점이든 오픈마켓 입점이든 독립점이든 현지화는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현지화되지 않은 온라인점에서 물건 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온라인점을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게 성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미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셨을 테니까요. 지금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잖아요. 조금 전에 스타일란다처럼 한국에 열어놓은 인터넷 쇼핑몰에 해외 소비자가 넘어와서 물건을 사게 하고 반품도 통관도 전부 다 한국에 맞춰서 하게 하는 게 역직구 방식인데 이건 무조건 안 되겠죠. 누가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이 포르투갈에 있는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세상은 넓은데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중일 미만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국에 난닝구에 와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도 된다는 소문만 많지 실제로 되는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자기는 많이 판다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통화해 보니까 지금은 아마존 잘 안 한대요. 아마존의 가장 큰 문제는 판매자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마존이든 라쿠텐이든 큐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입장에서 해외 판매자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공급하니까 좋긴 해요. 근데 사고를 많이 쳐요. 고객 응대도 제대로 안 하지. 그다음에 팔아놓고는 미국 아마존은 그래도 FOB가 있으니까 창고에서 받아주긴 하는데 다른 나라 아마존은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고객 응대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건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또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장에서는 해외 판매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면은 고객 DB를 주지 않잖아요. 고객 DB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단골 손님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티쿤도 일부 하긴 하죠. 영국 명품을 바이마 같은 오픈마켓에서 팔기도 하지만 티쿤은 이걸 가장 선호합니다.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 뭐냐면 자기 가게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지금 이제 티쿤 일본 걸 주로 보는데요. 관리자 페이지가 편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판매자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라이 테이프 점을 열고 운영하는 거죠. 이거는 네온점. 이렇게 자기 독립점이란 말이죠. 이건 카페24하고 똑같은 거죠. 카페24도 다 독립점이었잖아요. 66걸즈. 다 이렇게 독립점이잖아요. 66걸즈. 이렇게 독립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잠깐 이 독립점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디 입점하지 말고 내 점을 열라는 거죠. 스타일란다 아시죠? 좀 전에 봤었던 이 스타일란다. 이게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7천억에 팔렸잖아요. 스타일란다가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7천억 원에 팔렸어요. 근데 이게 아마존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도 다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DB다. DB 마케팅, DB 마이닝, DB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란다라면 그걸 뭐하러 사냔 말이죠. DB도 없는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스타일란다가 이렇게 카페24를 이용하긴 했지만 자기 고객 DB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딩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쿠팡 안에 어느 가게에서 어느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장사입니다. 자, 미국 아마존 메인에 걸린 이 점. 이 점은 도대체 운영자가 누굴까요? 몰라요. 한번 가볼까요? 미국 아마존. 자, 미국 아마존에 뭐 이거 이 자음에서 샀다고 쳐요. 이 회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죠. 공개하면 잘라버리니까 공개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 고객 DB를 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 너 나가 그러면 그날로 문 닫고 집에 가야 되는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하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쿠팡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쿠팡한 어떤 판매자에게 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구매력을 보고 또 찾아가긴 합니다만 그건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점, 자기점을 열고 운영을 해야 실제로 고객 DB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요, 일본에 1,200억 원어치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한국옷. 독립점이잖아요. 자기점이기 때문에 누가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도 못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 거예요. 스타일란다도 여기 들어가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더재미닷컴 입장에서는 누가 감나라 대추나라 못하거든요. 내 가게인데 뭐. 더재미닷컴이나 디올립 같은 경우는 스타일란다가 7천억에 팔렸으면 어쩌면 한 몇 조 받아도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티쿤이 명품을 바이마 입점해서 파는 것 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자기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일단 브랜딩을 할 수 있어요.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내 고객 DB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아마존에서는 모릅니다. 고객 DB를 주지 않으니까. 또 내 고객을 알기 때문에 내기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점을 만들 수 있고요. 내 점에서 팔면 나중에 수수료도 안 나가죠. 멀리 보면은 자기 점을 가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하면은 수수료가 40%까지 간대요. 결제 기간도 60일이에요. 아마존도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 도와줄 건 아니잖아요. 지 배부르는 게 목표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자료는 티쿤닷컴 들어가시면 돼요. 티쿤닷컴. 티쿤닷컴 들어가면은 한국 티쿤 카페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자료를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 경험으로는 티쿤 경험으로는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목숨만큼 중요하고 그게 안 되고는 물건을 파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티쿤을 이용해서 현지화해서 팔 수만 있으면 이런 매출 올리는 거는 너무 쉽다는 거죠. 이런 매출 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독립점일 때 광고를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만들고 광고하려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어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도 별로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해외 직방 깊이 알기 많이 보셔요. 여기서 보면은 검색어 광고로 들어오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검색어 광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로 들어오는 사람, 야후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것만 따져도 90%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검색어 광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되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 광고 이런 거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또 모르면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한 독립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철저히 현지화한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을 택하는 게 해외 진출하에서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해외 직판할 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꼭 들어두셔요. 그러니까 해외 직판하면서 실제로 티쿤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성공을 많이 했는데 왜 많은 분들이 성공하지를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1부인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하기 힘드시면 저거로 하셔요. 채팅창으로 하기 힘드시면 방송 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저희가 직접 이제 뭐 나중에 올리는 동영상으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없으면 계속 진행할게요. 해외 직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가게보다 돈이 더 들면 더 들지 절대로 돈이 덜 들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적수공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맨손으로 시작해서 사업까지 살 만큼 성공했고, 또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을 해서 성공하는 걸 도와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에 온라인점을 만들고 운영해서 매출을 올린 상위 20위까지 이분들이 월 매출 3천만 원을 만들 때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명함이 12개월 걸렸고요. 스티커가 12개월 걸렸습니다. 공기간판이 6개월 걸렸다. 이거는 공기간판이 워낙 좋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죠. 이건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첫 달에 여기 넘었어요. 그러니까 영국발 명품은 첫 달부터 넘었어요. 아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걸 다 따지더라도 3천만 원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 평균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냐? 정말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3개월이 걸렸어요. 경쟁력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13개월이 걸린 거죠. 근데 여러분, 월 매출 3천만 원은 손익분기점이 전혀 안 돼요. 평균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해보면 월 매출 7천만 원 정도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손익분기점이 한 7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올리는 데까지 평균 13개월이 걸렸는데 7천만 원 만들려면 26개월이 걸리잖아요. 전 이 얘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26개월 정도 걸린다. 7천만 원 만드는데. 근데 정말 많은 해외 직판 지원 업체나 아마존 입점 대행사는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한 것만 갖고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비즈니스가 있으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정말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아무웨이하고 똑같습니다. 아무웨이 뭐 무슨 다단계 판매자들이 정말 맨손으로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나올 확률은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일본에 물건을 팔 때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팔았어요. 정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판매자들이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티쿠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3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3분의 1 가격도 안 됐는데 인원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2007년에 이미 시작할 때 6명이었어요. 2008년에 7명, 2009년에 12명, 29명.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니까 공장에 발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고객 응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검수, 포장, 발송 인원도 늘어나고 이거 진짜 장사가 잘 돼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서 궤도에 올리는 데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해외 직판에서. 근데 해외 직판은 국내 판매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도 27개월, 26개월이 걸리는 게 현실이고 26개월 동안 티쿤에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판매되지 않으면 돈 안 내도 되니까. 티쿤 이용한 수수료 한번 보겠습니다. 티쿤 이용 수수료는 처음에 가입할 때 1,000달러 내요. 이거 하면 이제 교육해드리고 뭐 카드 결제 세팅해드리고 여러 가지 하죠. 그 다음에 안 팔리면 하나도 안 받습니다. 팔리면 1,000달러까지 결제하면 8%, 1,000달러에서 2,000달러 7%, 2,000달러에서 3,000달러 6%, 3,000달러에서 4,000달러 5%. 이렇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티쿤에 주는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원 데리고 먹고 사는 비용이 26개월 동안 적자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너무 손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른 척하고 막 하게 놔두는 거죠. 막 하게 놔두면 뭐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티쿠는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뭐 몇 개라도 팔면 수수료 수입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그거 하기 싫어서요. 있는 대로 그냥 공개하고 말려고요. 또 할 사람은 어차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 3, 4억 들어갑니다. 티쿤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속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스타트할 때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원은 CEO 먹고 살아야 되고요. 웹 디자이너 먹고 살아야 되고 고객 응대 원어민 이 3명은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부족한 인원이죠.
근데 이런 실정을 모르고 소액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은 확실히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운영 경비도 국내보다 덜 듭니다.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 정도 돈이 든다.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3명, CEO, 웹디자이너, 고객응대 원어민 이렇게 3명은 독립팀을 만들어서 운영 책임을 맡겨야 비즈니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류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때 물건은 오늘 오후 3시 30분까지만 티쿤 신정동 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내일 일본 손님에게 다 도착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30분만 더 가면 일본 하네다 공항입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 이 통관과 입고가 전부 다 서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시 반에 간 걸 내일 일본 손님들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운송료가 1kg에 서울 동경이 610엔밖에 안 된다는 거죠. 1.5kg 720엔. 일례 송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에 판매하는 거나 한국에 판매하는 거나 환경은 이미 너무 좋아요. 단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게 정말 매력적인 거죠. 제가 충무로에서 공기간판을 일본에 파는데 옆에서 보면서도 못 팔아요. 안 팝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약간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일본어를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인도네시아에 팔려면 인도네시아어를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늘 천수단 농사 짓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한국에서 동포들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멕시코에 팔 생각은 없는 거죠. 중국에 파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진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 숫자가 한국을 통틀어서 한 200~300명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100명도 채 안 되는 거고요. 뒤집어서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판매자가 아예 없다시피 하다는 거죠. 시합 중에서 가장 쉬운 시합은 나 혼자 참가하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참가하자마자 1등 할 수 있는 그 결승점만 통과하면 이런 시합이 제일 편한 시합이잖아요. 해외 직판은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수요가 있고 경쟁력만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일단 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직접 판매하면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하는 걸 지켜보면서
경험했었던 이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 진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냥 더 자세한 거는 티쿤 도움 받으면서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돈 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입니다. 청나라에 인삼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뭐 이병철 회장이 뭐 설탕 수입해서 돈 번 거고요. 그래서 무역업이 제일 좋은데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무역을 넘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쟁력도 있고 또 수익도 좋고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손님 모으기도 좋고 손님 모으기 좋으니까 손님 모으는 비용도 덜 들고 그래서 꼭 저는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제 끝나더라도 여기 네이버에서 쳐도 되고요. 티쿤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티쿤이라고 치면 이거는 우리가 먼저 쓴 이름인데 없나 봐요. 어디 있는 거지? 이게 티쿤닷컴인데 여기 들어와서 하여간 한국은 이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가 먼저 나오네요. 그죠? 근데 뭐 카페로 들어가도 어디론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세요? 하여간 모든 정보는 티코는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뒀어요. 공개를 해뒀으니까 보시고 또 여기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암만 해봤자 5천만 명 사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만 해도 1억 4천 14억 명이 살고 일본만 해도 1억 2,500만 명이 살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는 70억 인구가 삽니다. 그 70억 인구를 겨냥해서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쿠는 하여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 창은 닫지 않고 두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 설명회는 질문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공식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해외 직판 길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